자, 오늘은 이제 이용학의 낡은 집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지만, 우리 수업 때 배웠던 오랑캐 꽃이랑 주제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니까 잘 봐두고, 또 얘가 길이가 길고, 또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워하는 시이기도 한데, 이렇게 긴 작품일수록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잘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쭉 보면서 어휘 보면서 또 낡은 집이 뭘 의미하는지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낡은 집 이용학. 자, 1년을 한번 볼게요. 자, 난로 그랬어요. 난로는 낮으로라는 뜻이에요. 만약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옆에 밤으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낡은 집인 거죠. 그죠?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이에요. 그럼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집인 흉가라는 거예요. 마을서 흉집이라고, 그러니까 흉집이라는 것 자체가 불길한 집이란 얘기지. 그죠? 꺼리는 낡은 집 그랬어요. 아, 낡은 집. 그러니까 선생님이 낡은 집이 뭘 의미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이용학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 오랑캐꽃에서도 봤었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이 그 생활고 수탈 때문에 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유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랑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낡은 집, 흉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흉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배웠던 백석의 남시주 유동 박시홍방이랑 또 비슷한 그 괴를 함께하고 있죠. 거기서도 가족들이 수탈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수탈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헤어져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랑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이거를 낡은 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겠죠.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곳. 자, 우리가 은동곳이 뭔지 몰라도 뭐 은으로 만든 거겠죠. 그죠? 산호관자. 산호관자는 이제 보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지 못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을 정도로 되게 뭐 부도 없고 사실상 권력도 없고 되게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대다수의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다 이렇게 살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살았다 하고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집의 내력. 자, 재를 넘어. 재는 고개죠, 고개. 고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그랬어요. 무곡은 이제 그 곡식을 사러 가는 걸 무곡이라고 한대요.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굉장히 뭔가 소탈한 삶이죠. 우리 민족의 소탈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구로 가는 콩시리에, 콩을 싣고 다니는 거죠. 그쵸? 항구로 가는 콩시리에 늙은 둥근 소. 자, 늙은 둥근 소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잘 봐야 되는데 항구가 나오고요.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찻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두 소재는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정말 잘 수탈하려고 만든 항구하고 찻길인 거예요. 편리하게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는 일제의 수탈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항구로 가는 콩을 싣고 가는 늙은 둥근 소잖아요. 그럼 이 늙은 둥근 소는 지금
수탈 당하는 그 곡물을 싣고 항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일제 수탈을 당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농민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농민. 우리 농민이 등이 휜 거죠. 너무 수탈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등이 휜 우리 농민을 상징한다. 수탈을 때문에. 모두 없어진 지 오래 그랬어요. 너무 수탈도 심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없어진 지 오래가 된 거예요. 외양간은 아직 초라한 냄새만 그득하다. 거기 이제 냄새만 남아있어. 다 수탈당하고 다 떠나고 폐허가 돼 있는 거야.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또 털보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족이죠. 이 털보내는 수탈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떠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제 수탈에 의해서 굉장히 신음하던, 그리고 수탈에 못 이겨 떠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털보내 간 곳은 아직도 모른다. 뭐 이제 당나귀도 여기 원래 다녔고 둥굴소도 당했지만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다 떠났다, 뭐 그런 얘기겠죠. 찻길이 놓이기 전에. 찻길이 놓이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인 거죠. 그쵸? 그 정도 우리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일제강점기 전에는 어땠냐?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에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이에요. 엄청 평화로웠네요. 그죠? 그때 털보의 셋째 아들은, 자, 이 셋째 아들 어떤 사람이냐? 나의 쌀인말 동무예요. 내 중마고인 거예요. 선생님 밑에다가도 어휘 뜻 써놨어요? 얘는 이 집 안방 직광두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오 그래요. 지금 같으면 아이를 낳으면 축복받을 일인데 밑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송아지라도 불었다는 거 이제 낳았으면 이거예요. 팔아라도 먹지 이거야. 그럼 그 말은 뭐야?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먹기라도 하지. 자식은 낳아봤자 그치 팔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미 벌써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가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는 사람만 늘어나잖아요. 그죠?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그쵸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 왜 차가운 얘기라고 하냐? 우리가 뭐라 그러지? 탄생의 기쁨보다는 생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날 밤 저릅등이, 자, 저릅등이도 겨릅등하고 밑에 나와 있죠? 등불이야, 등불. 이게 시름시름 타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얘도 보면은 시름시름 우리 걱정스러울 때 이런 말 쓰잖아. 응?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북돌한다. 그러니까 지금 털보가 눈이 붉은 건 울었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감격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죠?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슬퍼 그게. 기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세가 좀 그런 거지.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갓주지 이야기야. 갓주지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물론 뒤에다 써놨지만 갓을 쓴 주지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어른들이 애기들 울거나 그럴 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망태 할아버지 잡으러 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쓰듯이 쓰는 단어래요.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그러니까 애들이 듣기엔 이거 무서운 얘기인 거야. 말 안 들으면 잡아간대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뭐 부모들이 바라지 않는 자식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부모들이 바라지 않는 자식 이런 자식은 갓주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전설이 있나 봐요. 그죠? 가운데에서 가난 속에서 그럼 동생이란다. 미안. 이 친구는 얼마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하겠어요. 내가 바라지 않은 자식이니까 갓주지가 나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맨날 두근두근 하겠죠? 그래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언제 내가 가난 때문에 그지? 버림받을지 모르는데 버림받을까봐 걱정을 했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가 돌아오지 않는 밤 그랬어요. 이 애비야 뭐 털보겠죠? 그러니까 내 동무의 아버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노란 고양이 울어울어 종시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이르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엄마는 이제 그 털보 안에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을 키웠다.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되게 작고 소박한 꿈을 키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9살이 되던 해. 그는 나의 동무죠. 되던 해 사냥개 꽁 쫓아다니던 겨울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사냥개 꽁 쫓아다니던 겨울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사냥개 겨울이 상징하는 거 꽁이 상징하는 거 각각 볼 필요가 있겠죠. 사냥개는 일제를 상징하는 말이 될 테고 겨울은 그 일제가 주는 어떤 혹독한 시련 현실을 상징하는 말일 거예요. 그럼 꽁은 뭐겠어요? 일제가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대상은 그렇죠. 우리 민족이 되겠죠. 이 집에 살던 7씩 솔들은 그랬어. 그러니까 털보네 가족이 7명이었네. 그죠? 털보네 식구들은 어디론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반 도주했다고 하죠. 우리 흔히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거.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떠올고 있었다. 자,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난 때문에 원래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 고향이겠죠? 이 고향을 떠나서 북쪽으로 갔는데 우리 북쪽이 더 춥잖아요. 더 춥고 힘들지 따뜻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상징하는 건 어떤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반도주 했으니까 더 좋은 데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요. 이제 그 발자국 보고.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오랑캐령은 만주를 얘기하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을 거라고 얘기한다. 아라사는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엄청 추운 데지. 그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이런 데는 결국 우리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요, 거기까지 갔대. 어떡하냐, 걔네 집. 거기까지 이사 갔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털보네 얘기를 쭉 한 거죠. 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다시 또 지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요. 자, 잘 보면은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1년과 2년까지가 낡은 집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3년부터 자, 3년, 4년 낡은 집을 보고 회상하고 있는 거죠. 5년, 6년, 7년까지 그 낡은 집을 보고 털보네 집을 과거 얘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여기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으로 온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무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시에서도 이런 구성이 있어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액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외부 이야기는요. 1년과 8년이죠. 8년의 현재 낡은 집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내부의 이야기는 그 낡은 집에 살았던 털본의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년에서 7년인 거죠. 이게 내부 이야기인 거죠. 이런 식의 액자식 구성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실 흉집이라 꺼리는 낡은 집.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이때도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비참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리던 살구예요.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는 막 이렇게 열매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엄청 평화롭고 살구가 열리는 풍요로웠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대요.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루터기가 또 뭘 의미해요? 다 이제 빼앗기고, 그쵸? 잔재만 남은 피폐한 우리 민족을 가리키죠.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우라는, 뒤자가 빠졌네요. 뒤우라는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나아지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 굉장히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휘도 잘 보고 자, 이제 주제로 가볼게요. 자, 주제는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이다. 이 주제를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용학의 오랑캐꽃, 그쵸?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거 떠올리면 좋겠죠. 물론 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가족의 체지 유랑민까지는 아니지만 고향을 떠났다는 점에서 비슷하니까 선생님 떠올려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낡은 집과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라고 선생님이 써놨어요. 같이 볼게요. 자,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그로 인한 궁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조국을 떠나 유랑민이 된 우리 민족. 이 민족은 털본의 가족을 의미한다. 낡아버린 집을 통해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피폐하고 공공한 삶의 모습을 시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액자식 구성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낡은 집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건지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어떤 궁핍한 삶, 유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삶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